큰맘 먹고 해야 되는 인테리어 공사, 좋은 업체 찾기 너무너무 힘드셨죠? 오늘은 10년차 디자이너인 제가 좋은 업체 찾는 법 3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라면 이 영상 저장해 두고 인테리어 미팅 하시기 전에 한 번쯤 돌려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계약금이나 착수금 비율이 과하게 높은 업체는 가지 마세요. 이게 업체마다 물론 기준이 좀 다르기는 한데 항상 문제가 생기는 인테리어 현장들은 계약금이나 이 착수금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2년 전에 그런 사기 업체의 행각을 제 두 눈으로 목격한 적이 있었는데, 한 고객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우리 집에 철거까지는 다 되어 있으니 인테리어 공사를 좀 해주세요 라는 의뢰가 들어왔고, 제가 이제 실측을 갔었어요. 근데 실측을 갔는데 이렇게 철거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고객님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라고 여쭤보니 앞에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렇게 철거 공사로 공사를 시작하는 신용을 하고 이제 자재를 빌미로 이 인테리어 공사 금액의 80%를 먼저 입금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처음 해보시는 그 고객님은 고지고대로 그 80%의 금액을 줬고, 그 다음날 그 인테리어 업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일이었어요.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알아보니 이미 동일한 범행 사건으로 10건 이상이 접수된 그런 악성 사기 업체였던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없으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 선정을 하실 때 꼭 자금 운용 능력은 있는 업체인지, 그리고 공사 진행 시에는 이런 계약금, 중도금, 착수금, 잔금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먼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많은 계약금이나 착수금을 요구하는 업체들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보통 어느 정도가 적절한 계약금인가요? 업체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계약 금액은 총 공사 금액의 10%, 착수금, 중도금은 40%, 잔금은 공사 끝나고 10%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혹시나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금과 착수금의 비율이 너무 과도하게 높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견적서가 한 장으로 요약되는 업체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다고들은 하지만 고객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저희 견적서는 굉장히 디테일해서 좋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요즘은 당연한 건데도 아직도 상세 내역 하나 없이 이렇게 통으로 견적서를 묶어가지고 이 가격만 싸게 보이게 하는 이런 견적서를 들이미는 업체도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가격만 보고 접근했을 때는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만난 고객님께서 어머님이 같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께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게 됐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견적을 자녀분들이 받았는데 그냥 토탈 공사 내용에 어떤 제품, 어떤 항목, 어떤 공사가 들어가 있지 않고 목공 공사 1,000만 원, 도장 공사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져 있는 견적서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는 분이다 보니까 믿음으로 그냥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점점 나랑 얘기되어 있지 않던 자재들이 들어오고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물건을 말씀드리면 이걸 선택하시면 금액이 이만큼 올라간다, 저걸 선택하면 이만큼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송까지 갔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만나서 인테리어 공사 마무리를 제가 해드리게는 됐었는데, 그 고객님께서는 이상욱 팀장님을 만나서 참 마무리는 잘했지만 앞으로 인테리어는 쉽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를 고르실 때는 주변에 아는 사람의 소개 이런 것들도 너무 좋지만 그 인테리어 업체의 견적서가 세부적으로 자재나 공사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한 번쯤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팀장님, 그럼 견적서에 어떤 걸 확인하면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목공공사로 예를 들었을 때 도어는 어떤 도어가 들어갔고 중문은 어떤 중문에 어떤 디자인이 들어갔으며 몰딩은 뭐고 이 각각 품목별로 금액은 얼마인지 이렇게 하나하나 명시되어 있는 견적서가 좋은 견적서라고 봅니다. 인테리어 업체 잘 고르는 기준 3번째, 소통이 잘 되는 업체를 찾아라입니다. 팀장님, 근데 이거 조금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데. 사실 부정할 수는 없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짜리 공사를 고객님이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그럼 고객님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우리 집에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날 시공했던 사진들이라든지 혹은 그 다음날엔 어떤 공사를 하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의 공사는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했다, 이런 것들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항상 좀 찍어서 고객님들께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아니, 사실 거의 호텔 화장실이라고 봐도 전혀 무방한, 아마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 오시면
굉장히 놀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고객님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건 공사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해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인테리어 업체의 후기 글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여러 플랫폼들에서 그 인테리어 업체의 후기들을 검색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공사를 해봤고 얼마나 많은 후기들이 있는지를 꼭꼭 검색해서 비교해 보시는 게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실 때 아주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업체 잘 고르는 기준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인테리어를 완성하는 건 디자인을 얼마나 이쁘게 했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80% 이상이 인테리어 업체를 잘 고르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인테리어가 처음이다, 어느 업체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저라면 이 영상 저장해 두고 인테리어 상담 받아보실 때마다 한 번씩 돌려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